당시 최고의 공연을 했고요. 일본을 갔을 때도 비행기가 늘 옆에 이제 대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뛰어났던 대중 가수였습니다. 이분은 이른 나이에 최고의 정상의 기생으로 있다가 레코드 가수로 취입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기생 레코드 가수입니다. 출신으로.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노래를 한 8곡 정도를 취입을 하다가 폴리돌이라는 회사로 옮기면서 이분이 당대의 최고 히트곡, 요즘 말로 하면요, 이미자라는 분보다 더 유명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중가수를 하면서 갈등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기생이라는 저번에 예전에 첫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기생 영업증을 반납을 안 하고요. 기생 신분을 유지한 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음반을 취입하고 와서는 다시 요리집에 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갈등을 느낀 거죠. 그러다가 기생이라는 거를 반납을 하고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요시코라는 유명한 성악가한테 이태리 성악을 제대로 배웁니다. 저 사람의 꿈은 뭐냐면 세계적인 무용가인 최승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최승희처럼 전 세계에 우리나라 민요를 세계화하겠다는 이 사람의 포부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3년을 넘게 성악 공부만 합니다. 그래서 첫 공연을 합니다. 그때 왕수복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성악으로 불렀던 최초의 노래입니다. 아리랑 노래를 참 잘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분은 우린 음악 민요를 세계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요시코라는 사람한테 배운 자기 몇 년 선배가 최선엽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기생 출신이 아니고 이하여전 출신이시고요. 나중에 이하여대에서 이제 학장까지 하시고 그쪽에 음악 교수로 재직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기생 출신이었기 때문에 같은 스승에서 배웠다 하더라도 결국은 기생이라는 거를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규적인 어떤 그런 데뷔라고 그럴까요? 성악가로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이분의 인생은 이제 다르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최초의 대중 가수로서는 당시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1936년, 7년 정도에 삼천리 잡지에서 당시 대중 인기 가요 투표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10대 가수를 뽑습니다. 이분이 1위를 합니다. 2등은 선우일선이 하고요. 그분도 기생이시고요. 세 번째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난영이라는 목포의 눈물을 부르셨던 그분이 3등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김복희라는 분이 있고요. 전옥, 김옥희 이런 식으로 이게 순위가 매겨졌는데 득표수, 그러니까 간제 엽서를 받은 숫자가 최고였습니다. 남자 가수보다도 더. 그러니까 이분은 당대 최고의 인기였는데 이제는 알려지지가 않았죠. 대중 가수로서 성공하신 분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가수 여왕 또는 10대 가수의 1위를 했던 왕수복과 마찬가지로 1년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선우일선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당시에 인기 투표에서 2등을 했지만 사실 그분의 히트곡이 바로 꽃을 잡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꽃을 잡고는요, 당시에 인기 투표에서 2등을 했지만 음반 판매에서는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한 노래입니다. 꽃을 잡고의 노래를 들어보시면요. 이 노래는 당시에
193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노래일 뿐더러 요 근래 와서 한영애라는 가수가 리메이크를 해서 불렀습니다. 리메이크를 한 이유가 뭐냐면 한영애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음악의 감수성이 지금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풍으로 노래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한영애 노래의 그 꽃을 잡고는요, 당시에 그 선우일선의 꽃을 잡고랑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뉘앙스로 만든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들어보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서도, 그러니까 이제 서도라는 말을 서도라는 말은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지금은 남북한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 서도는 지금의 황해도, 평안도, 평안 남북도 지역을 서도로가 불렀습니다. 옛날에 서쪽에 있는 도다. 이 서도는 사실 우리 역사에서 많은 차별을 받던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홍경래 난도 여기서 일어났고요. 우리 그 정책상으로 불문율 중에 하나가 고급 관료는 서도 사람들을 쓰지를 않았어요. 조선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한이 많이 맺힌 거죠. 그래서 서도의 민요는 사람의 그 애안을 끓고 또 수심가처럼 사람의 한을 품는 노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서가 이 평양기생과 연결이 돼서요. 노래를 들어보시면 한이 맺힌 목소리고요. 특유의 그 감수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요리집에서 건본 기생분들이 꼭 손님들이 두 분을 같이 모셨대요. 서도 기생 한 분, 남도 기생 한 분. 왜냐면 너무나 다른 장르의 노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도 기생분들은 체구가 좀 크셨고, 몸이 좋으셔갖고, 태가 고왔답니다. 이 태가 고왔다는 건 옛날 말로 하는 뜻인데, 좀 애교가 많고 교태스러웠다는 뜻을 이야기하고요. 남도 기생은 멋쟁이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두부 기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창을 듣거나 연회나 공연을 보면 가장 재밌었다고